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그래서 양쪽 지수 흐름부터 점검하겠습니다. 3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양쪽 지수가 윗꼬리가 좀 형성이 되네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요. 0.64% 오름세 보여주면서 2386.13포인트 선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세 나타내면서 하루 만에 방향을 재차 바꾸기는 했었는데 장중에 2410선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2380선대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음봉이 되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1% 정도의 상승세는 일단은 좀 유지가 되는데요. 역시나 고점 대비로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 양시장 나란히 나타나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1.05% 상승 8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790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3거래 연속된 상승으로 오늘장 기분 좋게 마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상당히 좀 많죠. 이런 가운데서 거래소 상한가 종목 대동전자 있습니다. 대동전자가 오늘 장에서 장 초반부터 좀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장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 대동그룹이 전반적으로 오늘 장 강한 상승세 보여줬다는 점, 대동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이 1,0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계약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대동그룹주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대동기어, 대동전자, 대동금속, 대동스틸 그리고 대동까지 상장주로는 총 5종목이 있는데요. 나란히 급등세를 펼쳤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대성창투, 청담글로벌, 대한과학 이렇게 총 3종목이 상한가 물켜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영화 한산, 흥행 기대감에 관련주로 급등을 했는데요. 넷플릭스 효과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콘텐츠들의 힘과 연이어 나오는 이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최근에 이쪽에서 호재가 나오면 상당히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창투 오늘장에서 상한가에 바로 들어가고 또 버킷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비보스튜디오와 휴먼 AI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버킷스튜디오도 오늘장에서 거의 10%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콘텐츠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오늘 장에서는 간밤 미증시 오름세 나타내면서 믿고 보는 그런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조금 더 뒷받침이 돼줬다면은 탄력이 좀 더 붙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오늘 장 일단은 양시장 장중 내내 플러스권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이 조금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환율이 상승으로 아마 마감된 것 같거든요. 주변국 상황 하나씩 좀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시죠. 일본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반도체 지수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도쿄 일렉트론을 비롯한 이런 반도체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급등을 했습니다. 탄력 굉장히 좋았고요. 니케이 225 지수 27,000엔선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오늘장 2.6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요 27,672.50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잘 유지하는 흐름이었고 갭상승 출발해서 우리 증시는 조금씩 좀 탄력이 둔화됐다면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양봉 패턴 장중 내내 플러스권 잘 유지가 되면서 기분 좋게 일본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27,000엔 재차 회복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이 또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을 했습니다.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었고 또 일본 중국이죠. 중국 내부에서도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동결하지 않을까 약간 설왕설래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3,300선 회복이 됐습니다. 중국도 패턴이 비슷하게 갭상승 출발해서 고점이 약간씩 높아지는 흐름이었고요. 3,300선, 우리 증시가 2,400선을 두고 조금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다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3,300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현재 상황대로라면은 3,300선 종가 기준으로 정복이 될 것 같습니다. 0.75% 전거래일 대비 오르면서 현재는 3,304.7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천 쪽도 좋습니다. 0.57% 상승하면서 한중일 가운데서 이렇게 소외된 쪽 없이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유난히 탄력적이었다. 이 부분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환율입니다. 우리 증시 올라도 좀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게 패턴입니다. 초반에 강하다가 후반에 좀 약해졌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환율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장 초반에 1,303원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 중에 낙폭이 만회가 되다가 결국에는 장 막판에 살짝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전거래일 종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50전밖에 안 밀렸고요. 1,312원 9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 장 초반 흐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연속성상으로 과연 내일장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미 증시의 훈풍에 따라 우리 증시도 아주 강한 출발을 해 보였습니다만 그런데 그 뒷심이 좀 부족했을까요? 뒤로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마친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0.67%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15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거래 대금이 7조 원 넘어서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2,390선에 조금 못 미치면서 2,386포인트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의 고점이 2,410포인트까지. 자, 그래서 2,400선을 오랜만에 뚫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금세 내려오는 흐름으로 좀 바뀌었죠. 장 후반까지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는 모습이 끝까지 확인됐고요. 결국 2,490선 그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계속 이어졌고요. 외국인이 다소 갈팡질팡하는 흐름 만들어냈고 개인 쪽에서는 자,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매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589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이었고 외국인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조금 더 매도폭이 늘었습니다. 420억 원 순 매도가 나왔고요. 자,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657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업종이 확실하게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보시면 2차전지 관련 업종 그리고 금융 관련 업종 이쪽의 강세가 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오늘 특히 강했죠. 2.12%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 여기 포스코 케미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워낙 4% 이상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자, 거기다가 화학 같은 업종도 여기 LG화학의 활약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쪽 2% 가까이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에 못지않게 증권도 뚜렷하게 강한 모습이었죠. 증권과 금융 이렇게 오늘 금융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증권 업종과 금융 업종의 업종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 업종도 1.37% 이렇게 뚜렷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먼저 가장 크게 내려간 업종부터 체크해 보시면 음식료품 업종입니다. 1.2% 뚜렷하게 이쪽 내렸죠. 음식료품은 역시 차익 실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하루 만에 다시금 뚜렷하게 내려오는 모습 확인되면서 이 업종 지수만 1%가 넘게 밀렸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송 장비가 0.3%가량 좀 밀리는 모습, 그리고 통신 업종도 비슷하게 0.3%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업종들은 상승이었죠. 전기, 전자, 그리고 전기가스까지 0.1%대 미미하지만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보시죠. 지난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반도체 오늘 괜찮나 싶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지쳐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 가면서 파란불 켜는 모습이었죠. 종가상으로 보시면 전장 대비 0.6%가 밀렸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 낙폭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65,500원에서 오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제 증설 보류 소식에 10만 원도 좀 위태로운 구간까지 좀 출렁임이 있었다가 오늘은 뚜렷하게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2%딱 떨어지게 올랐죠. 10만 2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가보시면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LG화학의 방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배터리 동맹 이쪽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이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오늘 훈풍이 확인이 됐죠. 일단 하나씩 좀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장에 큰 폭의 상승은 없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최근 잠시 조정받나 싶다가 0.26% 오늘 올랐고요. 38만 4천 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LG화학은 확연하게 훈훈한 분위기로 오늘장 하루를 맞이하는 모습이었죠. 자, 보시면 종가상으로도 삼성 SDI는 2.5% 올렸습니다. 55만 9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LG화학은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3.6%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주면서 54만 원에 오늘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어제부터 다시 연속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승 탄력 자체는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9% 올렸죠. 82만 3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셀트리온 이쪽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8만 4천 원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보시면요. 간밤 미증시의 훈풍에 따라서 역시 이쪽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주 강했던 것도 아니고 네이버 보시면 일단 1% 올리는 모습 24만 6천 원에서 오늘장 거래 마쳤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카카오 보시죠. 이쪽의 상승폭이 조금 더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0.8% 올리면서 7만 3,4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실까요? 현대차 쪽에서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답니다. 자,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장 초반 괜찮아 보이다가 종가상으로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현대차는 강보합 수준입니다. 0.27% 올리면서 18만 9천 원 오늘 종가였고요. 아래쪽 보시면 반면에 기아는 소폭 내렸습니다. 0.6% 내리면서 8만 1,600원에서 오늘 장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 이쪽도 역시나 파란불이 들어왔죠. 0.23% 내렸습니다. 약보합권에서 21만 9천 원이 오늘 장의 종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물산 보시면 보합 움직임이죠. 11만 5,500원 어제장 종가와 동일하게 거래 마치게 됐고요. 요즘에는 삼성물산의 큰 움직임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0.8% 올리면서 23만 2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은행주들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은행주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주들의 강세 나타났었죠. 우리 증시의 은행주들도 일제히 이 영향을 받아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KB금융 이 대장주부터 거의 5% 가까이 크게 올렸죠. 48,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와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죠. 오늘 오랜만에 마트주, 유통주들의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호재성 이슈가 하나 있었죠.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이 있는데요. 이 폐지 가능성이 거론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탑10를 최종 선정한 정부가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두고 온라인 국민 투표를 진행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특히 가장 강했던 게 바로 이마트입니다. 8% 이상의 오늘자 급등세 연출되면서 11만 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이 밖에 롯데쇼핑,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같은 유통주들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대동그룹주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한 가지 있었죠. 대동 모빌리티가 미래 먹거리로 전동 모빌리티 사업을 육성 중인 상황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중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1,000억 원 규모로 프리 IPO 계약을 완료할 것이다. 이런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룹주들이 일제 강세 그 시세를 분출했죠. 대동전자 거래소 종목입니다. 이쪽은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했고요. 8,090원에서 가격 자폭 풀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 마쳤고요. 대동도 3% 이상 올리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인데 대동기어와 대동금속, 대동스틸까지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보시면 사흘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1% 넘게 올렸고요. 포인트로 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거래 대금 7조 원대로 좀 올리는 모습이고 종가 790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거래소 한번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795포인트 고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잠시 어느 정도 약간 떨어지면서 횡보세 보이나 싶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더 한 레벨 더 밑으로 떨어졌죠.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렸지만 790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기관만이 뚜렷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 오늘도 나타났고요. 기관만이 289억 원 이렇게 순매수가 연출이 됐고 외국인은 지금 크게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종가상으로 7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247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제약바이오부터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나란히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 탄력이 더 붙었습니다. 2.68% 올리면서 8만 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가운데 HLB, 자, 오늘 장에서 리보세라닙 식도암 치료에 높은 치료 효능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뚜렷하게 올렸습니다. 4% 가까이 올리면서 42,15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반대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어제장에 강세 보였다가 하루 만에 또 조정 나오면서 1.2% 내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인 시젤이 어제만 해도 좀 잠잠하다가 오늘 장은 올리는 모습이었죠. 1.2%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좀 흔들렸습니다. 이쪽 보시면 전장 대비 0.6% 내리면서 파란불 들어왔죠. 109,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만 반대로 같은 양극재 종목입니다. LNF는 크게 강세를 보여줬죠. 거의 3% 가까이 올렸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면서 이쪽은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보시죠. 첨보까지도 오늘 일단 오름세 연출됐습니다. 1% 올리면서 22만 8,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들로 가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는 전장 대비 1% 올렸고 펄어비스가 장중에 좀 휘청이다가 종가상으로는 결국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위메이드, 오늘 고점 대비 좀 줄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치게 됐죠. 위메이드는 2.6% 올리면서 63,2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보시면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 오늘 일제히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크게 올라가면서 시총 순위도 올렸죠. 오늘 5% 이상의 뚜렷한 강세 77,000원에 근접했습니다. CJ ENM도 3% 넘게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최근 호실적으로 주가 탄력 워낙에 좋은 종목이죠. 에코프로도 오늘장 연속적인 상승이 또 이어졌습니다. 2% 이상 올리면서 95,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콘텐츠주들 보겠습니다. 지난밤 세계 최대 OTT죠.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 97만 명의 가입자 감소가 기록됐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만 당초 예상치가 200만 명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소식에 따라 국내 콘텐츠주들도 강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 강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 쇼박스부터 갤럭시와 머니터리, 우영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7% 이상 올렸습니다. 뉴 같은 종목도 강했고요. 버키 스튜디오와 페네토 같은 경우에는 10% 안팎의 급등세, 그리고 OTT 셋톱박스주죠. 알로이스는 15% 급등이었고요. 대성창투 같은 종목이 특히 영화 한산에 대한 기대감도 분출이 되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기록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주들 보시죠. 최근 비트코인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몇몇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 쓰고 있습니다. 특히 룽트코리아나 액션스퀘어 이쪽에서 신작 기대감에 따라서 강세 나타났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 게임주들 강한 종목들이 요즘에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좀 묶어봤죠. 크래프톤이 오늘 장에서 5% 이상 뚜렷하게 올라가면서 24만 7,500원 급등세 기록됐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드래곤플라이 이쪽 강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오늘 뚜렷한 강세, 그리고 룽트코리아와 액션스퀘어 같은 종목도 눈에 띄는 종목으로 게임주로 묶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